이 방송은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새부터 힙합을 안 먹죠. 이건 하나의 유행 혹은 TV쇼. 자, 오늘 방송은 인천전과 포항전 두 경기를 리뷰해야 되는데 다들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지금 녹음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다들 잠수를 타버렸네요. 그래서 이참에 오늘은 경기 리뷰는 간단히 하고 그동안 좀 진행에만 집중하느라 못했던 선수들이랑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 근황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제가 주말에 등산을 다녀왔어요. 근데 뭐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간 건 아니고 금요일 날 막 비가 엄청 왔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토요일 날은 잠깐 날씨가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 또 운동 부족을 여실히 체감하고 있어서 그냥 갑자기 좀 등산이 꽂혔어요. 근데 제가 20대 이후로 등산을 간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금요일 밤에 막 집 주변에 있는 산들을 찾아봐서 적당히 높고 뭐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산을 찾아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갔는데 뭐 한 8시쯤부터 이제 등산을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벌써 내려오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등산하면서 참 인류애를 충전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막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어르신분들께서 먼저 막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뭐 수고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저도 처음에는 어버버 하다가 이제 한두 번 그런 인사를 받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저도 그냥 능숙하게 네, 안녕하세요, 뭐, 수고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스몰 토크, 짧게 지나치는 거지만 스몰 토크를 하면서 갔는데, 그게 생각보다 힘이 좀 되더라고요.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등산하는 거기도 했고, 운동을 진짜 쉰지 오래돼가지고, 저는 제 체력이 그렇게까지 망가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와, 아침에 또 배를 좀 든든히 채우고 간답시고, 단백질 섭취한다고 집에 있는 달걀을 먹고 갔는데, 그게 얹힌 건지, 막 힘든 건 둘째치고,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가다가 진짜 뭐 한 몇 발자국 가다가 멈춰서 숨 돌리고 가고, 몇 발자국 가다가 멈춰서 숨 돌리고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쉬엄쉬엄 하면서 가는데, 한 1시간 반? 높이가 한 600m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어르신분들 종종 마주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한참 뒤에서 출발하신 어르신분들이 저를 앞질러 가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먼저 와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와, 대단하신 게 뭐 지치시긴 지치셨겠죠. 근데 막 숨을 헐떡이거나 이런 것도 없이 여기 되게 좋네. 경치 좋네. 막 이러면서 뭐 주변 경관을 이미 즐기시고 가져오신 배낭에서 간략하게 간식거리들도 막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경치 볼 겨를도 없고 그냥 고개 푹 묻고서 물통 하나 들고서 막 숨을 헐떡이면서 헉헉대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께서 종이컵에다가 방울토마토를 몇 개 담아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또 거기서 또 한번 인류의 충전하고 그분들은 이제 다 내려가시고 저는 거기서 한 휴식을 진짜 오래 했어요. 그래서 숨이 좀 돌아올 때까지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올라왔던 그 길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반대쪽에도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왜 저기로는 안 가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젊은이의 패기로 그쪽을 갔는데 안 가는 이유가 다 있었어. 이정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길 자체가 올라올 때 했었던 그 길이랑 너무 다르게 막 정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게 길인지 그냥 산짐승들이 지나간 길인지 모를 정도로 길이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 1시간 반 걸렸는데 내려갈 때는 한 2시간 반 걸렸나? 가뜩이나 힘든데. 그래서 제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오전에 가볍게 올라갔다가 약간 동네 야산 올라갔다 오듯이 그런 생각으로 갔다 올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진짜 내려오니까 이미 해가 쨍쨍.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등산하면서 올라가면서 인류애를 엄청 충전했다가 내려오는 길에 인류애를 다 까먹고 와가지고 낮잠을 자고 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또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운동한다고 해서 몸이 그렇게 아프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요일에는 진짜 완전 골골대면서 집에만 있었고 지금도 종아리 부분이나 이런 데가 알이 심하게 배겨가지고 막 걷는 것도 좀 힘들 정도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포항전을 직관하지 못했던 사유였고요. 이제부터는 경기 리뷰를 좀 간단히 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몇 선수들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지금 안익수 감독님이 굉장히 서울 팬들 사이에서 여론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여론에 저도 한번 숟가락을 좀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주중에 있었던 인천 원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저희 PPI 댓글에 한 줄 평을 보자면, 현장에서 봤는데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안 감독님도 뭔가 플랜 B를 내놓아야 할 듯 하네요 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셨고, 이날 PPI 결과로는 S가 황의조 선수였어요. 근데 뭐 이날 경기를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먼저 전반 초반에 좀 제르소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저희로서는 선제골을 또 먹히고 시작하는 경기가 됐죠. 근데 뭐 이 장면에서도 경합하는 과정에서 이태석 선수가 머리를 들이댔고 제르소 선수는 다리를 들이대면서 슈팅 과정에서 이태석 선수의 머리를 치고 이태석 선수가 피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뒤통수 쪽이 좀 찢어진 상황이 발생했는데 뭐 이 장면에 대해서도 뭐 파울 아니냐 뭐 얘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심판 판정은 뭐 문제 없는 장면이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저희는 또 대구전의 PTSD에 빠질 상황에 닥쳤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대구전과 별 다를 게 없었던 경기죠. 그거는 그 인천이 수비적으로 나오니까 서울은 그거를 뭐 강력하게 뚫어낼 수도 없고 그냥 U자 빌드업도 나오면서 공만 빙빙 돌리면서 전반전을 마쳤는데 후반 초반에는 그래도 또 서울이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황의조 선수가 아니지 이거는 이 장면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기성용 선수가 그 드리블 돌파를 살짝 하면서 돌아가는 황의조 선수를 향해서 이제 힐패스를 딱 넣어줬고 그게 황의조 선수가 받았을 때 터치가 좀 길긴 했지만 오히려 쉬운 골은 넣지 않고 어려운 골만 넣는 황의조 선수답게 터치가 길었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채찍처럼 가마차기를 해서 그게 인천의 골망을 흔들었죠. 그러면서 좀 분위기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도 뭐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서울은 효율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인천한테 계속 역습을 당하면서 진짜 위험한 장면들만 연출을 했죠. 사실 백종범 선수가 후반전에는 선방쇼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서울이 추가 실점하면서 충분히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쉽지만 뭐 황의조 선수의 정말 원더골이 터졌다는 점 그리고 백종범 선수의 선방쇼로 인해서 원정에서 그래요. 귀중한 승점 1점이라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 정도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김경민 선수가 서울에 합류한 이후로 첫 출전을 했죠. 그래서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이 됐는데 뭐 부상 복귀하고서 어느 정도 훈련을 진행하긴 했었지만 아직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지 좀 보는 내내 몸이 좀 둔해 보이고 그리고 막 볼 터치 받을 때도 좀 터치도 멀었고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 자체가 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안익수 감독님이 또 바로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김진야 선수랑 교체가 됐는데 뭐 김경민 선수 재교체는 이해가 갑니다. 확실히 선수 폼이 안 좋았고 뭐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안익수 감독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직선적으로 공격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김진야 선수를 투입을 한 거긴 한데 뭐 이 장면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지만 뭐 요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축약해서 이따가 뒷부분에 추가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주중 인천 원정에서 주전들을 또 내보내서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인천전은 좀 대거 로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도 역시 주전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뭐 저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고
그래서 서울 입장에서는 주중 경기를 하고서 이제 주말에 포항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치렀는데 역시나 베스트 11 복붙이었죠. 그래서 포항전 PPI 한 줄평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대 0에서 이렇게 잠그는 감독은 처음 봤네요. 안익수 0점 드립니다. 해주셨고 PPI 결과는 S 황의조 선수가 또 받으면서 인천전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S를 받았어요. 그리고 연속골을 또 기록하기도 했고 저는 사실 희한하게도 안익수 감독님이 김기동 감독님 상대로는 무패잖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봤거든요. 시작부터.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상대가 김기동이야? 나만 믿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안희수 감독님이 전반전에는 느낌이 좋았어요. 뭐 포항이 간간히 역습하는 장면도 있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서울의 수비진을 뚫기는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대구전이나 인천전에 비하면은 이게 상성이란 게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포항전 때는 조금 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었고 37분에 황의조 선수가 또 한 번의 원더골을 넣었죠. 저는 인천전에 넣었던 원더골보다도 이게 더 원더골 같은데 거리도 더 멀었고 진짜 황의조 전매 특허 슈팅이 나오면서 뭐 김기동 감독님 상대로 무패 기록을 이어갈 수 있겠다. 오늘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후반전부터 분위기가 뒤바뀌죠. 후반 초반까지도 서울이 뭐 이렇게 밀리는 경기를 보여준 건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포항이 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긴 했었지만 서울도 충분히 그런 포항을 상대로 괜찮은 경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 초반 이제 13분에 이태석 선수가 부상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때부터 조금씩 분위기도 그렇고 뭐 전술도 그렇고 좀 말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안희수 감독님은 이태석 선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풀백 자리를 누구를 세울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데 사실 벤치에 김진야 선수가 있었으면 기용을 했겠지만 뭐 나중에 김진야 선수가 부상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김진야 선수는 없었고 사실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권한규 선수 정도가 있었어요. 뭐 이제는 센터백으로 뛰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풀백으로 뛰었던 선수기 때문에 권한규 선수한테 풀백 자리를 맡기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었는데 안익수 감독님은 뭐 윙어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적인 밸런스도 좋은 임상혁 선수를 권한규 선수 대신으로 선택을 했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한규 선수를 풀백으로 넣었어도 불안했을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충분히 말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임상혁 선수가 왼쪽 풀백 자리를 서고 김신진 선수가 왼쪽 윙어 자리로 섰죠. 그래서 김신진 선수는 또 하나의 포지션 개발을 했다. 뭐 최전방 톱이면서도 중앙 미드필더도 뛰고 뭐 예전에 코로나 시국 때는 센터백도 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윙어까지 섭렵을 했다. 그래서 다음에는 측면 수비수나 골키퍼만 남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임상엽 선수가 이제 풀백을 보기 시작하고 마침 타이밍도 딱 이때쯤부터 서울이 내려앉은 건지 그냥 올라갈 수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포항한테 계속 주도권을 내주고 간간히 할 수 있었던 역습 장면에서도 찬스들을 뭐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계속 쳐맞다가 결국 후반 막판 추가 시간 때 하필 또 임상엽 선수가 내준 코너킥 장면에서 하창래 선수가 세트피스 득점을 하면서 우리는 인천전과 느낌이 다르게 승점 3점에서 2점을 빼고 1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흐름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포항전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제 안익수 감독님에 대한 비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경기 전에 인터뷰했을 때 요즘 이제 황의조 선수가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 복귀를 할 시기가 다가오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분께서 안익수 감독님한테 경기 전에 황의조 선수의 대체자는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안익수 감독님이 이제 농담조로 대체자 없다라고 하시면서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약간 위트 있게 하려고 하는 인터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자이였던 타이였던 어쨌든 포항한테 후반전에 뚜까 맞으면서 극장골을 실점하면서 경기 결과까지 가져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이제 밉보여서 이 인터뷰도 이제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경기 후에도 뭐 경기력이나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성의 없어 보이는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과거에 했었던 좋은 말씀들, 그리고 뭐 서울다움, 그 안에서 사회적인 메시지,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팬들의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최근에 강원전의 승리가 있긴 했지만 최근 6경기를 따졌을 때는 1승밖에 못 거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희수 감독님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팬들은 당연히 좋은 소리를 하기 힘들다. 뭐 최근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경기력이라도 좋으면 그래도 경기력은 좋고 아쉽게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분위기 반전해서 충분히 A매치 기간 동안 또 분위기 반전해서 뭐 계속 다시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 최근 한 3-4경기 동안에는 결과도 못 가져오면서 경기력도 안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안희수 감독님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경기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부터는 뭐 선수단이나 안희수 감독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찾아 잘못했어 그 말이 다가 달콤해서 맨날 말로만 날로 날 갖고 노는 걸 몰랐어. 먼저 고시죠. 이제 이별이 유력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황의조 선수는 6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A매치 주간이 끝나고 있을 슈퍼매치 원정 경기를 끝으로 일단 공식적으로는 원소속팀인 노팅엄 포레스트로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뭐 여지가 남아있는 듯한 뭐 그런 기사들도 막 나오곤 하지만 사실 끝났다고 보고요. 뭐 노팅엄 포레스트가 아니어도 굳이 서울과 계약 연장을 할까? 라는 생각은 있어서 뭐 저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일단 황의조 선수가 올 시즌에 서울에 임대되면서 반 시즌이었지만 진짜 거의 모든 경기를 다 뛰었죠. 그러면서 이 활약상에 대해서도 팬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시즌 초반에는 역시 황의조 다르다. 황의조 좋다. 황의조 선수의 민심이 정말 하늘을 뚫을 정도로 높아졌다가 약간 최근 2경기를 제외하고서는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아무리 경기력 도르고 패스 도르, 연계 도르 해도 공격수가 골을 못 넣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저희 방송에서도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지적을 했었고 근데 놀랍게도 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방송을 했는데 또 한 주 사이에 2경기 동안 우리가 원하던 그 공격수의 모습들을 또 보여주면서 이러면은 황의조 선수가 그동안 정 떼는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정을 붙이고 있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기록으로 봐도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황의조 선수가 최근 2경기 그러니까 인천전, 포항전을 제외하면 그 전까지는 경기당 평균적으로 슈팅을 2개씩 때렸어요. 특히나 이제 민심이 제일 안 좋아졌던 인천전 이전에 있었던 대구전 때는 슈팅을 하나도 때리지 못하면서 최전방 공격수로서 되게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는데 인천전 때는 황의조 선수가 슈팅을 3개 때렸고 포항전 때는 슈팅을 5개나 때렸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박스 밖에서 때린 슈팅의 비율이 한 절반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의조 선수가 왜 골을 넣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활동 반경이 너무 넓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골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될 때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인천전과 포항전 때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박스 밖 되게 먼 거리였는데도 거기서 황의조 선수 특유의 그 멋진 가마차기를 보여주면서 득점을 기록했고 뭐 경기력에 기여하는 면모는 뭐 그전에도 계속 꾸준히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제 국가대표 소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분위기로 A매치 경기를 소화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서울 팬들 사이에서 황의조 선수의 민심도 갑자기 떡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결국 단순하죠. 축구는 골을 넣는 스포츠고 골을 넣기 위해서는 슈팅을 때려야 되는 거니까 특히나 공격수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연계를 잘하든 뭐 헤딩을 잘 따던 수비를 잘하던 그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결국에는 슈팅을 많이 때리고 골을 많이 넣는 게 공격수다.
그래서 그동안 황의조 선수가 확실히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 팀 경기력을 올리고 뭐 주변 동료들 특히나 뭐 나상호 선수나 임상혁 선수의 득점에 기여한 거는 인정해줘야 되지만 뭐 그동안에는 그걸 감안하고서도 너무 슈팅을 안 때리고 그리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장면에서도 너무 슈팅을 아꼈고 그리고 쉬운 찬스에서도 득점으로 연결짓지 못하는 점 때문에 욕을 먹었던 거니까 이제는 그거를 한 이상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아직 뭐 슈퍼매치 한 경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뭐 황의조라는 이름에 비해서는 득점 기록이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서울 팬들 사이에서는 황인범 선수급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단기 임대 임팩트로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임대가 되었을 거다라고들 많이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경기력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견 없이 너무나도 훌륭한 선수였고 뭐 여담이지만 저는 황의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김신진 선수가 되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김신진 선수가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는 경기 중에 4-1-4-1에서 4-4-2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김신진 선수와 황의조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황의조 선수가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수를 끌어내면서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고 끌려 나온 수비수의 뒷공간을 김신진 선수가 가짜 9번처럼 올라가서 미드필더이면서도 공격적으로 되게 가담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토대를 마련해 준 게 황의조 선수의 활약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신진 선수의 공격적인 부분이 더 좀 수월하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김신진 선수에게도 이제 황의조 선수가 떠나고 난 후에 어디에 기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시험대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류첸코 선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류첸코 선수가 진짜 애매해요. 지금 뭐 저희는 시즌 초반에 막 예상했을 때는 일류첸코 황의조 투톱을 생각하면서 와 진짜 이 공격진 막을 수비진 어딨냐 이런 얘기도 할 정도였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일류첸코 선수의 폼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면서 황의조 선수만 계속 부동의 주전으로 뛰었고 심지어는 박동진 선수한테도 밀리거나 아니면은 교체로 투입이 되더라도 거의 막 88분, 89분 이렇게 투입되면서 일류첸코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는 폼 문제도 폼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일류첸코 선수 계약이 올해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일류첸코 선수가 이제 90년생으로 33살인데 언제 에이징 커브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에 경기도 지금 제대로 못 뛰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막판에 교체 카드로 진짜 말 그대로 막판에 잠깐씩 들어가는 걸로 경기력을 끌어올릴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일류첸코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도 지금 직업이 되게 불안정한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뭐 일류첸코 선수가 FA로 풀리면은 뭐 데려갈 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인 거고 구단 입장에서도 이거 재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제 황의조 선수가 팀을 떠나고 뭐 일류첸코가 극적으로 폼을 회복해서 뭐 바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준다고 하면은 좋겠지만 어지간히 활약하지 않는 이상 재계약을 해야 될 정도 그리고 어지간하지 않는 이상 33살의 나이에 외국인 공격수를 이제 해가 바뀌면 34살이 되는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일류첸코는 후반기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팀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일류첸코 선수의 기대를 참 많이 걸었고 지금 올 시즌 유니폼 마킹을 고민하고 있는 선수가 한 3명 정도 되는데 그중 한 명이 일류첸코거든요. 근데 일류첸코가 지금 활약을 이렇게 계속 못하니까 계속 마킹을 못하고 누구를 마킹을 해야 될지 쉽사리 결정을 못하고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한번 해보자면 일류첸코가 지난 시즌 서울에서 그래도 좋은 모습도 보여주긴 했었고 오랜 기간 팀 훈련을 소화하면서 그래도 팀 전술 파악이라든가
선수단 분위기에 녹아 있는 거는 맞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황의조 선수가 혹사 수준으로 나오면서 일류첸코 선수는 체력이 쌩쌩한 상태라서 좋게 생각해 보면은 여름 이적 시장에 데려온 공격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좀 회복을 해서 잘 쓰면은 뭐 일루첸코 그래도 K리그에서 이뤄놓은 클래스가 있는데 이렇게 쉽사리 무너질 선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격진에 대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냥 마침 기회가 되니까 뭐 얘기를 좀 꺼내 보자면 이태석 선수가 저희 방송에서 올 시즌에 언급된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인 건 아니었고 그동안. 근데 최근 한 두세 경기 동안에는 확실히 눈에 좀 띌 정도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저번에 이제 펜다 형께서 지적하셨던 막 상대가 거칠게 나오면은 왜 우리 선수들은 맞고만 있고 심판한테 항의만 하고 있냐. 심판이 그냥 그 기준을 정해줬으면 너네도 그 기준이 허락하는 한에서 너네도 거칠게 나가라. 라는 조언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게 이태석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뭐 투지 있는 플레이도 있지만 저는 좀 필요할 때 상대를 약간 눌러줄 수 있는 그런 거친 플레이도 이태석 선수가 종종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뭐 그전에도 괜찮은 선수, 좋은 선수라고 생각은 했지만 최근 몇 경기 동안 좀 그 순위가 많이 올라서 오 진짜 많이 성장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선수가 됐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이태석 선수였는데 이 포항전 때 부상으로 좀 나간 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그 아시안 게임 대표팀 소집된 거에서 뭐 하차했다 모르는 얘기가 없는 거니까 일단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안희수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희수 감독님에 대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그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던데 좀 역습 축구에 대한 좀 세게 말하면 환상을 좀 지어보자 라는 의미로 역습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구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뻔히 보이잖아요. 뭐 수비적으로 축구하다가 역습 한 방에 우리의 골문을 흔들고 했던 장면들이 많으면서 이제 몇몇 팬분들께서는 우리도 좀 저렇게 좀 축구하면 안 되냐, 우리도 좀 역습 좀 잘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좀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실 역습 축구라는 게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강력해 보이고 하기 수월해 보이지만 역습 축구가 진짜 성공률이 낮은 축구거든요. 그리고 역습 축구를 메인 기조로 삼는 팀들은 안정적인 성적을 기대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는 있겠지만 리그 테이블에서 안정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축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FC 서울이 그런 수비적으로 하다가 역습 한두 방 해서 이기는 축구를 한다? 그런 축구를 했을 때 진짜 많은 몰매를 맞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좀 서울이 보여줬던 예전의 축구를 생각하면은 그런 식으로 했던 축구는 그 최용수 감독님 시절 이후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역습 축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전 동의를 좀 하기 어렵고요. 이게 팀 컬러라는 게 참 무서운 게 팀 컬러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고 계승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부터 그런 축구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강력한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해서 점유하고 경기를 지배하고 그 안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축구를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게 어느새 좀 팀 컬러가 되었다 보니까 그 팀의 기조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고 왜냐면은 감독이 바뀌더라도 선수들은 계속 그 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그 전에 하던 축구가 아무래도 더 익숙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단에서도 감독님이 처음 왔을 때, 우리가 FM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런 요구를 많이 받는데, 구단에서 뭐 어떤 축구를 해라, 어떤 축구를 해라, 뭐 어떤 연령대를 영입해라, 이런 요청이 있듯이, 구단에서도 익숙한 걸로 성적을 잘 내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감독이 새로 부임해서, 나는 나의 철학이 확고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축구 철학은 이러니까 완전히 다 뜯어 고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오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그리고 숙련도 문제라든가 선수들의 선호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팀 컬러와 자기가 추구하는 전술을 어느 정도 좀 절충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대구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대구는 뭐 조광래 단장인가? 그분이 뭐 본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독이 계속 바뀌어도 계속 그 세징야 선수 중심으로 하는 역습 축구를 되게 수월하게 잘 수행한다. 그 의문에 해답이 되는 것도 여태까지 했던 축구가 선수들의 몸에도 배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또 세징야라는 역습 축구의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매우 좋은 선수가 또 있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새로 와도 세징야 있고 선수들도 다 역습 축구 잘하는데 뭐하러 내가 여기서 갑자기 뭐 우리 점유율 올리고 뭐 미드필더 공 돌리고 후방 빌드업 열심히 하고 이런 축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우리도 역습 축구 해보자, 역습 축구 하고 싶다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뭐 새로 역습 축구를 좋아하는 감독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서울의 팀 컬러가 좀 점유와 지배로 잡혀 있는 이상 어느 정도는 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사실 서울 역습하는 거 보면은 답답합니다. 처음에는 왜 저거를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서울은 역습을 못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구전만 생각해봐도 다르잖아요. 역습 찬스가 왔을 때 대구 공격수들이 그 몇 명 없는 동료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역습의 시발점이 되는 선수가 볼을 딱 잡았을 때 어느 방향으로 플레이를 선택하는지, 이거랑 서울 선수들이 보여주는 거를 비교하면은 일단 서울 선수들은 뒤부터 보잖아요. 예를 들어 포항전 때도 그런 장면들이 종종 있었는데 나상호 선수가 역습의 딱 시작의 지점에서 공을 딱 잡았을 때 나상호 선수가 이거를 플레이를 빠르게 연결해서 전방으로 연결해야겠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볼을 뺏기지 않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뒤를 보게 되고, 그리고 동료들도 나상호 선수가 찔러줄 수 있게끔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하자라기보다는 나상호 선수가 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도와주러 가자 라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니까 대구 같은 역습을 잘하는 팀의 공격수들 움직임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마인드부터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황의조 선수에 가려있긴 했지만 최근에 나상호 선수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하거든요. 이게 뭐 전술적인 역할이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서울은 최소 당분간은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나마 좀 타협을 해보자면 아직 서울 물이 덜 든 윌리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역습 축구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공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윌리안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정도의 좀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큰일이다. 일어나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넌 어쩌자고 이토록 사랑하게 해. 자, 그러면 이제 메인 DC인 안희수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최근 안희수 감독님이 비판받고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죠. 먼저 최근에 맞붙었던 대구, 뭐 인천, 강원, 뭐 이런 누가 봐도 내려앉아서 역습 노릴 것 같은 그런 팀들을 상대로 같은 패턴으로 계속 흥점을 잃고 있는 점, 그리고 선수 기용에 대한 문제, 뭐 이거는 기성용 오스마르 조합을 계속 고집한다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아니 프런트가 겨울 이적 시장에 그렇게 좋은 선수들을 많이 사줬는데 왜 맨날 선발 라인업은 복붙이냐. 그리고 교체 타이밍에 대한 얘기도, 이것도 바로 앞에 얘기했던 거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죠. 스쿼드를 충분히 쓰라고 확보를 해줬는데 왜 계속 쓰는 선수만 쓰고 그 선수들이 지쳐가는 게 보이는데 대체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라는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안희수 감독님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희수 감독님 계약 기간이 올해로 끝나면 계약 연장 없이 다른 감독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 시즌은 저에게 있어서는 좀 안식년처럼, 그래 안정적인 성적, 뭐 상위 스플릿 정도만 낸다고 하면은 어차피 강등의 위험은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올해는 좀 쉬어가는 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시즌에 새로운 감독님 밑에서 다시 좀 명가 재건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몇몇 분들처럼 막 지금 막 안희수 감독님 막 당장 경질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확실히 최근에는 어? 제가 봐도 왜 이렇게 무너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흔들리고 있어요.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최근 한 달간 강원과의 승리를 빼면은 6경기 동안 1승 3무 2패거든요. 물론 뭐 울산 원정이 있긴 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좀 많은 기대를 가졌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팬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희수 감독님도 비판받을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들한테 계속 그 부분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당연히 밀집 수비를 뚫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대구전처럼 상대가 철저하게 지역 방어로 해서 올라오지도 않고 수비적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뚫기가 어렵죠. 어려운 거는 알지만 그 뚫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냥 볼을 잡고 뒤에서만 돌리고 뭐 전략적인 수로 올리는 게 아니라 뭐 몰리고 몰리다가 줄 데 없을 때 크로스 올리고 상대 수비수가 걷어내면은 소유권 뺏기고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당하고 있는 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은 뭐 옛날에 귀네슈 감독님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긴 했는데 가끔은 좀 밸런스를 깨더라도 뭐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뭐 더 투입을 하든 결국에는 많은 슈팅을 때려야 많은 골을 넣고 골 넣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공격 자원 많잖아요. 뭐 일류첸코, 황의조 선수가 꼭 아니더라도 일류첸코, 뭐 박동진, 김신진 뭐 이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면은 그 선수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박스 안에다가 일단 배치를 시켜놔서 박스 안에 숫자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크로스가 좀 부정확하더라도 서울 크로스는 대부분 부정확하긴 하지만 부정확하더라도 그 안에서 싸워주는 선수들이 많으면 세컨볼을 딸 확률도 많아지고 그 우당탕탕하는 상황 속에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나오고 할 거거든요. 근데 맨날 보면은 끼케야 뭐 황의조 선수 한 명, 나상호 선수 한 명, 이렇게 해서 한 2명 정도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있고 그러면 세컨볼을 따지도 못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끔은 어차피 우리 K리그가 다득점 제도인데 뭐 경기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골을 넣자라는 생각으로 좀 공격적인 필요할 때는 좀 공격적인 자세를 좀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선수 기용에 대한 문제 중에서 기성용 오스마르 조합을 고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스마르 선수나 기성용 선수나 둘 다 3선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메인 포지션으로 하는 선수들이긴 한데 오스마르 선수를 3선으로 내리고 기성용 선수를 2선으로 올리는 건 가능하지만 그 반대로 기성용 선수를 3선에 배치하고 오스마르 선수를 2선으로 올리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기 중에 보면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버리면 오스마르 선수의 위치가 애매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오스마르 선수를 좀 더 공격적인 카드를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잡아서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기성용 선수는 내려오지 않고 좀 더 전방에서 공격적인 작업을 위주로 할 수 있게끔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스쿼드 뎁스를 늘려줬는데 왜 쓰지를 못하니?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결과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즌 초중반에 막 고요한 선수라든가 뭐 한승규 선수라든가 특히나 이한범 선수라든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뭐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뭐 지금 팀 괜찮고 가능하다면 그 선수들이 무리하게 복귀를 하는 것보다는 좀 충분히 몸을 회복하고 팀 전술을 어느 정도 좀 몸에 습득한 상태에서 경기를 수장하는 게 좋다.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일류첸코 선수도 결국에는 시즌이 끝났을 때 여름까지 출전 기회를 뭐 못 받은 건 있지만 오히려 그때 좀 체력을 세이브했던 부분이 시즌 말에 더 이득이 되었다라고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일단 감독님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저도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체 타이밍이 너무 늦죠. 그러니까 벤치 자원을 못 믿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재교체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폼이 아니다. 막상 넣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폼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재교체는 흔한 건 아니지만, 뭐 안희수 감독님은 흔하게 쓰고 있긴 하지만 아예 이해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일류첸코 투입되는 타이밍이 너무 늦지 않나. 그러니까 일류첸코 선수가 투입돼야 된다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지고 있거나 승리가 간절할 때 그때 투입이 되는 건데, 교체 타이밍이 맨날 보면은 85분 이후에 88분, 어떨 때는 추가 시간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서 사실 일류첸코 선수가 뭐 보여줄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고, 가서 크게 팀적으로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서, 교체 타이밍이 그래도 시즌 초반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오히려 좀 과감하게 뺄 때는 한 번에 막 3명씩 교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최근 부진할 때 유독 좀 교체 타이밍들이 한 발짝씩 늦더라고요. 희한하게 안희수 감독님이 울산전 때 항의해서 이제 출전 정지가 되면서 그 다음 경기 때 김진규 수석 코치가 벤치를 지켰잖아요. 그때 교체 타이밍이 늦었을 때는 저는 이거는 안익수 감독님이 지시한 건 아니고 김진규 수석 코치가 좀 판단을 늦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안익수 감독님이 돌아왔는데도 교체 타이밍이 자꾸 늦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뭐 벤치에 있는 선수들을 믿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최근 몇 경기 동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사실 포항전뿐만 아니라 시즌 초반에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했었는데, 안익수 감독님이 정말 그 서울다움을 중시하고 팬들을 위한 축구를 구현하는 거를 최우선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홈에서만큼은 훨씬 더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비단 포항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기고 있는데, 이기고 있다고 해서 좀 경기 운영을 소극적으로 가져간다라던가, 뭐 경기 시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도, 특히나 지난 시즌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었으면, 오히려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에게 좀 더 공격적인 축구, 더 많은 골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은 무리할 때도 있지만 홈에서만큼은 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서 팬들을 좀 기쁘게 해줘야 그 팬들이 더 다음 경기에 또 찾아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비록 경기를 비기더라도 팬들은 오히려, 야, 그래도 열심히 두드렸어, 재밌게 두드렸어, 다양하게 두드렸어, 이러면 다음 경기도 재밌을 거야 하고 다음 경기에도 경기장을 찾아오는 거죠. 간혹 그런 논쟁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극단적으로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지더라도 재밌는 축구 vs 경기는 재미없지만 이기는 축구,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경기도 재밌고 결과도 가져오는 축구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재밌는 축구라기보다는 공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축구를 보여줘야 적어도 홈팬들만큼은 그거에 마음이 이끌려서 다음 경기를 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무슨 경기였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무승부를 거뒀던 경기가 있는데, 제가 오히려 무승부라서 좋다, 팬들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를 더 기대하게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된 거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경기 동안 보여주는 거는 공격적으로 내가 더 골을 넣고 이겨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팬들이 경기력이니 선수 기용이니 인터뷰니 이런 곁가지 것들에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제가 FC 서울에 바라고 뭐 안익수 감독님에게 바라는 거는, 적어도 홈에서만큼은 공격적인 축구를 해달라. 뭐 사회적인 메시지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여기저기 나오셔가지고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뭐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도 그렇고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추천해주신 책, 되게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한 어려운 말들 팬들에게 가장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축구로 보여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뭐 38경기 하면은 38경기 다 이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홈 경기만큼은 경험치 보상 이벤트 같은 거거든요.
똑같이 몬스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홈에서 잡으면은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해서 잡으면은 그만큼 팬심이라는 경험치가 더 2배 보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최근 몇 경기에서는 좀 보이고 있지 않아서 뭐 저는 안희수 감독님이 올 시즌 끝까지 당연히 맞는 거에 불만이 없고 크게 뭐 강등권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올 시즌 남은 방송에서도 안희수 감독님을 크게 뭐 욕하거나 막 비판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건데 요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1인 방송을 하게 돼서 좀 저도 1인 방송을 할 정도의 준비는 못 해온 상황이라 좀 횡설수설 했을 것 같은데 이따가 또 편집을 해보면서 뭐 잘라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갑작스레 좀 이렇게 혼자 그래도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것저것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는 A매치 주간이라서 서울 경기가 없죠. 그래서 뭐 A매치 경기를 사실 챙겨보는 편은 아닌데 뭐 나상호 선수도 있고 황의조 선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 주성맘으로서 김주성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를 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김주성 선수를 보기 위해서라도 A매치 경기를 또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방송 때는 뭐 A매치에 대한 얘기 김주성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김주성 선수 이야기 짧게 해보고 지금 올 시즌 동안 꾸준히 투표해주고 계시는 PPI 요거 한번 중간 결산하는 자리를 가져보고 뭐 다른 멤버들 오면은 이제 여름 이적 시장 곧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의 전망이라기보다는 각자 좀 원하는 영입이라든가 뭐 이적 시장의 흐름 같은 거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독 교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에도 뭐 요런 얘기들을 들고서 저희는 찾아올 테니까 A매치 잘 보시고 뭐 김주성 선수 인스타는 딱히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인스타 수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뭐 나상호 선수나 황의조 선수는 또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A매치 경기라기보다는 김주성 선수의 경기 재밌게 보고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김뚜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